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인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최근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가 무엇인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란 대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치매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치매는 우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 하나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치매라는 큰 개념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병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라고 하시면서 방금 전에 하려던 일을 까먹으신다면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신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 실제로 지장을 주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포들이 조금씩 죽어가는데 치매에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정원의 꽃들이 가뭄으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시들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치매 안에는 크게 4가지 주요 종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인데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달라요. 치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치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전치매 단계 아직은 괜찮지만 첫 번째 단계는 전치매 단계예요. 이 시기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기 쉬운 시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후각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요즘 음식 냄새가 예전만 못하네라고 하신다거나 향수 냄새를 잘 못 맡겠어라고 하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후각 상실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또한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더라? 아, 그거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평소에 잘 쓰던 단어를 갑자기 생각 못 하시는 거죠. 하지만 2단계에서는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초기 단계 이제 남들도 알아차려요. 두 번째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평소에 꼬박꼬박 드시던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드신다거나 늘 잘 관리하시던 지갑이나 열쇠를 자꾸 엉뚱한 곳에 둬서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냉장고에서 지갑을 찾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또 집안일도 예전처럼 척척하지 못하세요. 평생 요리를 잘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간을 너무 짜게 하신다거나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돈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평소에 가계부를 꼼꼼히 쓰시던 분이 갑자기 계산을 틀리신다거나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기 단계에 도움이 필요해져요. 세 번째는 중기 단계예요. 이 시기가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정말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손자가 할머니, 이거 새로 바뀐 휴대폰이에요 라고 설명해도 계속 까먹으시는 거예요. 어제 배운 것도 오늘 아침이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되어버려요. 이때부터는 씻는 것, 옷 입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양치하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내가 했나? 라고 하시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또 행동도 많이 달라져요.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안절부절 못 하시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화를 잘 안 내시던 분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길도 잘 잃어버리세요. 수십 년간 살던 동네인데도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시면서 집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말기 단계, 과거 속에서 살게 돼요.
마지막은 말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시간 이동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는 언제 오시지? 라고 하시면서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기다리신다거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서 처음에는 문장이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응, 아, 같은 간단한 소리만 내실 수 있게 돼요. 환각도 많이 보세요. 저기 누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신다거나 도둑이 들었어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없는 일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셔서 걷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서 더욱 주의 깊은 간병이 필요해요. 각 단계는 대략 2년 정도씩 지속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진행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치매의 종류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알츠하이머병 가장 흔한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우리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 단백질들이 비정상적으로 쌓여요. 마치 집 안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비슷해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시지만 30년 전 결혼식 이야기는 생생히 기억하시는 거죠. 또 단어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뭐더라? 머리에 쓰는.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모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길 찾기도 어려워지는데 평생 다니던 길인데도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시면서 헤매시게 돼요. 혈관성 치매,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치매. 혈관성 치매는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혈관, 즉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예요.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의 30% 정도가 나중에 혈관성 치매로 발전한다고 해요. 큰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뇌졸중들이 계속 생기면서 누적되어 치매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런 작은 뇌졸중들은 본인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뭔가 예전과 다른 애라고 느끼시는 거죠.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계단식으로 나빠진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꾸준히 나빠지는데 혈관성 치매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고 또 유지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시기예요. 또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하는 능력이 초기부터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여행 계획을 잘 세우시던 분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루이 소체 치매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루이 소체 치매는 전체의 10% 정도예요. 이 치매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인지 기능이 하루하루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멀쩡하게 대화하고 계산도 잘하시던 분이 오늘은 갑자기 멍한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이러시지? 라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환각을 많이 봐요.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환각을 자주 보시는데 저기 강아지가 있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없는 강아지를 보시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뻣뻣해져요. 마치 파킨슨병처럼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손이 떨리기도 해요. 실제로 파킨슨병과 루이 소체 치매는 같은 단백질 문제로 생기거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꿈을 꿀 때는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루이 소체 치매에서는 꿈속에서 싸우는 동작을 실제로 하시면서 옆에서 주무시는 가족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두축 두엽 치매 성격이 변하는 치매. 전두축 두엽 치매는 65세 미만에서 두 번째로 흔한 치매예요. 평균 발병 나이가 53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겨요. 이 치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성격과 행동의 변화예요. 평생 점잖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남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신다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서 드신다거나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서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도 무뎌져서 가족이 슬픈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시기도 해요. 언어형 전두축두엽 치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치매의 위험 요인들. 나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 요인. 나이는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65세에서는 100명 중 2명 정도가 치매에 걸리는데 85세가 되면 100명 중 40명이나 되어요. 5년마다 위험이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가족력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가 알츠하이머병이 있으면 위험이 1030% 정도 증가해요. 특히 APOE라는 유전자의 이사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50%, 두 개 모두 가지고 있으면 90%까지 높아져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들. 혈관성 치매의 경우 혈관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흡연,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방세동 같은 것들이 모두 위험 요인이에요. 흥미롭게도 인지 예비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평생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복잡한 일을 하신 분들은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치매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마치 은행에 적금을 많이 해둔 것처럼 뇌에 여유분을 만들어둔 거죠.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치매 진단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뇌 조직을 직접 보는 건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임상적인 판단과 여러 검사들을 종합해서 진단해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해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어봐요. 그 다음 인지 기능 검사를 해요. 간이 정신상태 검사나 몬트리올 인지평가 같은 검사들인데 간단한 질문들로 기억력,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등을 평가해요. 혈액 검사도 중요해요.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때로는 라임병이나 매독 같은 감염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도 해요.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고 뇌 위축 정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PET 검사 같은 고급 검사들도 개발되고 있어서 뇌에 쌓인 비정상 단백질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치매 치료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어요. 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약물 치료로는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라는 약들이 있어요.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들인데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서 조금이나마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메만틴이라는 약도 있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뇌를 보호해요. 이런 약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혈관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 금연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비약물적 치료도 중요해요.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주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고 환자분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것들이에요.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무리하며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환자분과 가족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설령 치매가 진단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에게 따뜻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